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렸습니다. 한 거의 1년 만에 그동안 올리던 것을 내렸는데 오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것이 어떤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 7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서부터 2016년도 6월까지 한 4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를 내렸냐 하면 3.25%이던 기준금리를 1.25%까지 내렸으니까 4년 4개월 동안 거의 2%포인트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횟수로는 거의 5년 동안 꾸준하게 기준금리를 엄청 내렸단 말입니다. 그 이제 중심에 이주열 하는 총재가 있었어요. 그동안 조금 올리다가 다시 내렸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평가도 없이 돌연 갑자기 충격적으로 깜짝 놀라는 금리 인하를 단회를 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행 총재 대신에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2012년서부터 16년 동안에 있었던 기준금리 2.0%포인트 하락에 대한 몇 가지 팩트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 성장률은요, 2013년도 3.2에서 2016년도 2.9로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4, 15, 16, 4년 동안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금리를 낮추면 설비 투자가 보통 증가한다고, 그래서 설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금융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 증가율을 보면은요, 2014년도에 5.1% 증가하던 것이 2016년도에는 2.6%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가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써 있지 않습니까? 소비를 보니까 소매 판매액 지수라는 것이 4.3% 증가하던 것이 3.9%로 오히려 이것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조업 생산은 어떤가?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가 많이 되고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는 것이 정설인데 제조업 생산을 보면 1.3%에서 2.3%로 거의 증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소비자 심리 볼까요? 소비자 심리는 금리가 내려가기 전인 2012년도에 100이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2%포인트나 떨어진 2016년도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98.9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금리는 엄청나게 내려갔는데 소비자 심리는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는 어떠냐고요?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는 2012년에 74에서 70으로 이것도 떨어졌단 말이죠. 결론은 뭐냐? 2012년 이후로 금리를 8번에 걸쳐서 2.0%포인트 낮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는 성장률도 그렇고 설비 투자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심리지수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전 부분에서 성장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포인트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를 내린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좋습니다. 지난 그 2012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기준금리를 2.0%포인트 내리는 동안에 부작용은 없었던가? 한번 보십시다. 가계대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2년에 가계대출이 906조였어요. 2016년도 말에 가계대출이 1270조입니다. 그러니까 꼭 4년 동안에 가계대출이 금액으로는 360조 정도 늘었고 퍼센트로는 40%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364조 늘었는데 그걸 4년으로 나누니까 1년에 90조가 늘었고 1년에 90조를 한 달로 나누니까 가계대출이 말입니다. 한 달에 8조씩
한 달에 8조씩 48개월이 늘어났다. 이것이 저는 금리 인하의 첫 번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이 어땠을까요? 부동산 가격을 제가 보니까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전국으로 놓았을 때 2012년이 81이었어요. 2012년이. 이것이 2016년에 얼마로 올라가냐면 98.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평균 지수가 81에서 98이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퍼센트로 2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20%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전국이니까 수도권만 제가 따로 떼어내어서 실거래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012년도에 78이었는데 이게 96이 되었더란 말이죠. 이걸 또 평균으로 가격 증가율로 계산해 보니까 4년 동안에 22%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국보다도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춘 결과로 가계대출이 폭증을 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의 그 가계대출은 아파트 사는데 투입이 됨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금리가 내려가면 누가 타격을 받는가 하면 은행이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왜? 예금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낮은 예금금리를 피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은행의 수신이 2012년도에 960조였는데 4년 뒤인 2016년도에 은행 수신이 1191조, 그래서 한 24% 증가했더라고요. 이걸 보면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 은행 수신 증가율이 현저히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수신 증가율이 6.1%든 것이 2013년도에는 3%, 2014년도에는 4% 이렇게 툭툭툭툭 수신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금들이 은행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흘러나간다. 이렇게 되니까 은행들의 수신 기반이 약해지면서 마찬가지로 대출 기반도 같이 약해지고, 대출 기반이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에 큰 손상이 오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기준금리를 지난 2012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내려봤는데 성장 효과도 없고 설비 투자 증가 효과도 없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은행의 기본적인 은행 영업이 대출이나 이 예금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 금리 인하 결정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이 금리를 아직도 안 내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내린다고 해서 내렸는데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근에 환율의 불안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도 안 좋고 한일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환율이 굉장히 불안해졌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금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제공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거의 1%포인트 아닙니까? 미국은 2.5에서 2.25인데 우리는 1.5로 낮췄으니까 상한선으로 보면 1.0%포인트 갭이 있단 말입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요행이 미국이 이번 7월 말에 기준금리를 내려주면 좀 덜 하겠지만, 만에 하나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조금 성급했다. 조금 한 달쯤 늦추어서, 한 달도 아니네요. 한 열흘만 늦추어서 미국이 내리는 것을 보고 내려줬어도 됐을 텐데,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다. 뭐 어쨌거나 간에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투자가 살아나고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설비 투자가 안 되고 경제가 안 좋은 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이거든요. 하나는 바깥 요인이 안 좋단 말이죠. 또 하나는 안쪽으로 지금 정부가 뭐 최저임금이다, 뭐 무슨 그죠? 52시간이다. 각종 노동시장의 경쟁 요인을 정부가 이렇게 들여다 놓고서 그것 때문에 기업이 죽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엉뚱하게 금리를 계속 낮춘다고 하면 실물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효과가 된다고 봐서 이번에 금리 인하 조치는 다소 놀랍기도 하지만 다소 조금 성급했다 하는 이런 평가를 안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